잘못 뜯었구나. 자, 114로 갑니다. 용서와 며느리 바위. 저 여인 깨워라. 자, 우리 117로 가서 보기 3에서 힌트를 좀 얻어내야 합니다. 자, 보기와 관련지어 며느리가 화석된 개라고 하는 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한 것은 이렇게 했네. 장자 못 설화에서 장자, 도승, 며느리는 서사 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이다. 아, 인물에 대한 정보들을 주네. 장자는 장자 세모치자. 나쁜 놈이야. 왜냐면 그 뒤에 바로 읽어보면 나쁜 놈이야. 개인적 탐욕만을 중시한대요. 부정적 인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세모. 장자는 세모. 며느리는 며느리 동그라미. 왜냐면 바로 옆에 탐욕을 경계한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놈이네.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이라면 그러면 지금 인물 소개하나 봐요. 자, 여기서 지금 얘가 장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장자는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왜냐면 얘가 뭐라고 좀 소개했냐면 개인적 탐욕만을 중시한대요. 그러니까 탐욕만 중시하네. 탐욕을 중시하고 있는 거니까 부정적인 인물이네. 그에 반해서 며느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에 반해서 했으니까 얘는 긍정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죠. 탐욕을 경계한다고 그랬죠. 탐욕을 경계한다고 그랬으니까 장자와는 반대 지점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그랬죠. 얘는 도덕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지금 대조적인 관계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도승을 하면서 도승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장자를 징치하는 초월적 인물이래요. 징치는 징벌하여 다스리다입니다. 징벌하여 다스리다야. 뭐야? 도승 누가 귀엽게 재치기 하래. 자, 도승이 있는데 도승은 일단 동그라미를 칠 거고 얘는 초월적 인물이래. 신이야, 신. 인물을 초월적 인물이죠. 초월적 인물이고 신이야. 그러면서 이 도승이라는 애는 장자를 어떻게 할까요? 징치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어떻게 한다? 징치, 징벌하여 다스리는군요. 혼내준다고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다스리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플러스, 또 있어. 정보 하나 더 있어. 며느리에게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답니다. 아, 그러니까 얘한테는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대요. 얘는 혼내주고 얘는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대. 왜냐면 얘는 나쁜 놈이니까 혼내주고 얘는 좋은 애잖아. 그러니까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줬대요.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줬더라. 그런데 며느리는 도승이 부과한 금기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결국 바위로 변하고 맙니다. 어머, 그럼 이렇게 탐욕을 경계하고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던 이 며느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얘가 금기를 어기는구나. 금기를 어겨버렸네. 하지 말라는 것을 어겼네요. 자, 그 다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인물이 단지 호기심이나 놀람 때문에 바위가 되고 마는 이런 금기는, 그러면 요 금기를 어기는 원인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이건 죄가 아니야. 죄를 가진 게 아니래요. 죄 지어서 돌멩이가 됐으면 당연한 거지. 죄 지은 게 아니래. 그럼 뭐냐면 호기심이나 놀람이래요. 호기심이라든가 놀람으로 인해서 됐대요. 그러니까 뭐 금기가 뭐였냐면 뒤를 보지 말라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다가 뒤에서 우당탕탕탕 하는 거야. 뭐지? 하고 쳐다봤다가 돌멩이가 된 겁니다. 죄 지은 게 아니네. 인간 안에 내재한 어떤 호기심이라든가 인간 안에 내재한 두려움을 통한 놀람, 이것 때문이었군요. 그래서 이런 금기는 이상적 세계에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 한계를 드러내는 수단이다. 아, 죄가 아니라 이렇게 호기심이나 놀람으로 이렇게 금기가 호기심과 놀람으로 돌이 된 것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의 본질적 한계래요. 인간의 근원이냐 본질이냐. 본질이라고 썼구나. 본질적 한계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요, 늘 잘 될 것만 같아. 이상세계를 생각하고 꿈꾸면서 살아가지만 늘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 안에 내재된 어떤 것들 때문에 이루지 못한대요. 인간 안에 내재한 호기심 때문에 인간은 늘 실패해요. 본질적인 한계군요. 이거를 제시했대요. 알겠어. 한편
이야기가 두 개네. 보기 박스에서 1번 첫 번째 얘기를 하면 한 편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 보기 박스에서 정보를 두 개 주는 거야, 지금. 인물의 형상을 한 바위와 관련된 전설은 철개 굳은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 죽어서 돌이 되었다는 망부석 설화에게도 나타납니다. 아하, 이제 망부석 설화를 설명하나 봐. 망부석 설화를 얘기하나 봅니다. 근데 망부석 설화는 뭔가 봤더니 남편을 기다리다,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됐군요.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라는 망부석 설화가 있나 봐요. 망부석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영구성을 지닌 돌에 투영한 것으로, 이때 망부석은 당시의 윤리적 기준에서 가치 있는 삶을 구현한 상징물이래요. 아, 당시 윤리적 기준을 봤을 때 여자는요, 한 남자만 섬기게 돼 있나 봐. 그래서 그 남자를 기다리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건가 봐. 그게 가치로운 윤리였나 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예찬의 대상이래요. 아, 그래서 요게 바로 뭐겠어? 이런 걸 바로 예찬의 대상이었어. 그 당시에는 예찬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이런 얘기였나 봐. 그러니까 보기 박스에서 지금 두 개의 정보를 줬습니다. 용소와 며느리 바위의 인물에 대한 정보를 줬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며느리가 바위가 된 것은 죄를 진 게 아니라 인간의 원초적인 호기심과 논란 때문에 죄를 짓게 금기를 어기게 됐대요.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 한계를 얘기한 거고, 돌이 된다라는 건 망부석 설화에도 나타나는데, 그거는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됐대. 이건 당시의 윤리적 기준으로 봤을 때 되게 예찬의 대상이었어요. 이렇게 설명했나 봐. 좋아.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재심을 한번 하자. 자, 그러면 이놈은 대놓고 전설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우리도 전설의 특징 정도는 알고 가야겠다. 그죠? 전설의 특징은 알고 가야겠네. 그러면 전설은 첫 번째 특징은 신빙성이 있습니다. 신빙성. 신화가 신성하다면 얘는 신빙성이 있습니다. 신빙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증거물이 있는 거야. 믿을만해요. 얘는 항상 증거물이 존재하는 거야.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 그 신빙성이 있다. 증거물. 이게 뭔데? 이게 우리의 제목인 용소. 그 다음 뭐 있어? 며느리 바위입니다. 용소와 며느리 바위가 일종의 증거물입니다. 야, 이거 믿을만하지 않냐? 왜요? 증거물이잖아. 여기 연못 있잖아. 이게 왜 있냐는 줄 알아? 여기 이게 뭐야? 바위 덩어리 있지? 이게 뭔 줄 알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지역성이 있습니다. 전설은 지역성이 있어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지역성이 있다는 건 특정 지역에서만 전파됩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전승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증거물이 있는 그 주변에서만 전승되는 거야. 용소와 며느리 바위를 생전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이 얘기해봐요. 그게 뭔 소리요? 그게 왜 중요한데?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용소와 며느리가 바위가 있는 그 주변에서만 전승이 되는 거야. 얘는 어디냐면 장현읍이라는 곳에서 전승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이놈은 이제 구전성도 같습니다. 전설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외워서 전달해주면 걔가 또 외워서 또 후세 사람이 전달하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전성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서 구전성이 있다는 건 이거는 이제 구어체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구어체죠. 그러니까 이런 구어체적인 특징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그건 뭐냐면 군말, 짤데기 없는 말들이 많아. 군말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군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동일한 내용이 막 반복되기도 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막 이런 거. 그죠? 술은 안 먹었지만 그런 것들. 동일한 말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즉 말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때문에 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말 실수가 옵니다. 말 실수나 오인,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스님을 만났는데 장자tum지가 막 얘기합니다.
이놈 스님 새끼들 너네들 일도 안 하고 맨날 무의도식하고 불농불사하는 놈들아 이렇게 해요. 불농불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농사를 짓지 않고 상업을 하지 않는다야. 그러니까 원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불농불상이죠. 근데 이게 할아버지가 말하면서 말 실수일 수도 있고 혹시 이 할아버지는 불농불상을 불농불사라고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실수나 오인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이런 전설들은요, 대부분 교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훈성. 그래서 아까 도승이 장자를 징치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탐욕을 하다 보면 혼난다, 자식아. 이런 거 알려주잖아. 이런 교훈성을 갖는다라는 거. 두 번째, 다섯 번째.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비극성을 가져요. 왜냐면 전설이라는 것은 증거물이 남아야 되니까 사람이면 죽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내용들이 비극성을 갖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좀 비극성을 좀 갖더라. 이런 정도는 체크. 자, 그다음. 자, 전체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하자. 아까 살짝 설명을 좀 다 해줘서 뭐 충분하지만 그래도 좀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 자, 장자가 있고요. 그죠? 가운데로 정리하면 도승이 있어요. 도승이. 장자가 나쁜 놈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도승이 최종 확인하고 나서 혼내주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가서 이놈이 인색한 자식인지 한번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시주를 하세요 합니다. 시주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모른 척 하면서 도승이 와서 시주 좀 해주세요. 길 가던 도승이 배가 고파서 왔어요.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랬더니 장자가 돈이 엄청 부자니까 스님이 먹을 쌀 한 바가지 정도 없겠냐? 근데 얘기합니다. 이런 스님 너희들은 새끼야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맨날 불농불사하니까 줄 게 없어. 똥이나 먹어라 하면서 똥을 갖다 줍니다. 똥을 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그냥 똥만 주는 게 아니라 불농불사하고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욕을 보입니다. 욕보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이렇게 인신 공격을 하면 화도 날 법한데 도승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냐면 알고 왔어요. 이놈이 원래 나쁜 놈이라는 걸 알고 와요. 알고 와서 진짜 나쁜 놈인지 최종 확인하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이 새끼 나쁜 놈이구나, 죽여버려야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 가다 보니까 며느리가 우리 이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혹시? 안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건 아니지? 며느리 어딨어? 안 나오잖아. 며느리 여기가 있네. 얘는 고개를 왜 저래? 자, 며느리가 이제는 뭐 하냐면 이 도승에게 쌀을 줍니다. 우리 시아버지 원래 저런 분이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장자가 도승의 이 바랑에다가 주머니에다가 똥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우리 시아버지는 원래 저런 분이니까 너무 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서 씻던 쌀을 줍니다. 근데 쌀을 어디다 주냐면 아까 똥 넣었던 데다 다시 넣어줘요. 그러면 이게 선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여기서는 선행이라고 봅니다. 선행을 베풀어요. 똥이 들어있는 주머니에 쌀 한 바가지 넣어줍니다. 이거 먹으라는 얘기인지 더 연맥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도승이 넌 착한 애구나. 그럼 어떻게 해서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게 여기입니다.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럼 이제 각각 상징하는 바들이 있어요. 자, 일단 장자가 얘는 세속적 존재입니다. 얘가 이제 세속적 존재라고 한다면 도승은 당연히 어떻게 초월적 존재겠죠? 초월적 존재. 그러니까 장자는 처음부터 나쁜 놈입니다. 세속적 존재로서 나쁜 존재였다면 도승은 초월자고요. 며느리는 이 세속적 존재와 초월적 존재 사이에 껴있는 애매한 거,
착하면서도 결국은 뭐야? 장자첨지처럼 돌멩이가 돼버리잖아. 얘는 용소가 돼버리고. 그래서 얘는 중간자적 존재자. 중간자적 존재 정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애매합니다. 동그라미라 치기도 그렇고 그냥 동그라미 치자. 그래서 도승은 이 나쁜 놈의 새끼 이 장자를 어떻게 해요? 얘를 혼내주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도승이 징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용소가 돼버립니다. 큰 연못이 돼버려요. 그 다음 며느리에게 뭐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만 아이고 인간의 내재한 여기 아까 했죠? 인간의 내재한 본질적 한계 때문에 금기를 어긴다고 그랬죠? 얘가 금기를 어겨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죠? 얘가 며느리 바위가 되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용소와 며느리 바위 얘네 둘은 뭐야? 얘 두 개가 증거물이 되겠구나. 살짝 쉬었다 가자. 때렸구만. 자, 다시. 자,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전체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제될 만한 거 한번 찝어볼게요. 어디에 좀 초점을 둘 거냐면 아까 처음 필기했던 지점, 요 지점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인간이라는 건 죄를 짓지 않고도 인간에 내재한 어떤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놀람으로 인해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대요. 여기에 초점을 둬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초점을 둬서. 자, 그리고 어디 보자. 요 놈은 그러면 여기에 유사를 해서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적 한계, 본질적 또는 뭐 근원적 한계를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런 거. 자, 그래서 거시기가 쓴 거시기라는 작품 속에서 시에서 많이 나타나겠지? 자, 이 놈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 놈이 전설이니까 신화 속 얘기를 또 꺼내서 한번 해볼게요. 이 신화 속 인물인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인간 세계를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를 부르냐면 노래를 불러서 저 멀리로 탈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저 멀리로 가고자 했으나 결국 얘는 막혀버립니다. 어디서 막혀요? 어디서 막혀? 이 노래는 어디서 막혀요? 구름에서 딱 막혀버리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런 구름에 막혀서 어디서 이 노래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간 세상을 떠나고자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 근원적인 한계가 있는 거야.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 거야. 구름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한계겠죠. 그래, 그러면 다시 탈출하고 도망가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이거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말입니다. 엄청 튼튼한 말이야. 이 말을 타고 간다라면 저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때문에? 바닷가 앞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시 뭐야? 멈췄어. 멈춤. 그래서 이 바닷가 자체가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으로 인식되겠죠. 근원적인 한계겠죠. 그러니까 도전을 했지만 노래를 불렀고 말을 타고 이런 것들 많은 수많은 도전을 했지만 인간은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실패를 하다 보니까 슬픔을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뭐 하냐면 얘가 입맛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맛을 잃었다. 그죠? 자꾸 내가 뭔가를 도전하고 했는데 계속 실패해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그 슬픔을 표현한 말이 입맛을 잃었다겠군요.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2번 정도 실패했다고 또는 3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합니다. 꽃차 문을 열어라. 문 열어라. 꽃차 문 열어라. 무려 4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군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박혁것의 엄마 나오는 거. 그렇지, 잘한다. 사소단장. 원래 제목은 그건 부제목이고요. 꽃밭의 여인. 그렇죠. 꽃밭의 독백. 좋아요. 꽃밭의
독백입니다. 꽃밭의 독백. 그래서 얘가 부제목은 사소단장이었죠. 같이 연결할 수 있네. 전설이니까 이건 신화니까 설화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사소는 누구냐? 박혁거세의 엄마. 박혁거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석할 때 박혁거세 엄마가 임신한 상태에서 이 노래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건 출산과 연결시켜도 된다고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뱃속에 아기가 어떻게 써요? 엄마 배를 차고 막 했나 보죠. 하지만 결국 나오지 못하는 거야. 아기를 바깥으로 나오게 하려고 내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아기를 나오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실패. 여기 입맛을 열었다는 건 일종의 입덧을 하거나 뭐 이런 거겠지. 그러면서 꽃차 문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해일이나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꽃차 문 열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아기야 태어나라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제목은 누구 거? 아니죠. 누구 거? 요거 서정주 거라고 했었죠. 서정주 거 같이 봐. 인간의 본질적 또는 근원적 한계 또는 이상향에 대한 도전을 하지만 수없이 실패를 하는 내용은 또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했던 기억나는데 뭐야? 뭐부터 할래? 이라이씨. 자, 저기에 푸른 해원이 내가 가고 싶어하는 이상향이었죠. 근데 이 푸른 해원에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얘는 못 가. 누가 가려고 해? 깃발. 그렇죠. 깃발이 가려고 하죠. 심지어 바람이 불어줘요. 바람을 타고 어디야? 이 푸른 해원으로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얘는 가? 못 가? 못 가. 왜 못 가? 그렇죠. 얘는 뭐에 묶였어? 깃대에 묶여있죠. 이렇게 깃대에 묶여있기 때문에 한계가 생겼군요. 이상향에 대한 공경을 했지만 좌절할 수밖에 없겠군요. 제목은 뭐야? 깃발이야? 깃대야? 깃발. 누구 거? 그렇지. 유치원에 깃발 정도 했었죠. 그 다음에 뭐도 있었냐면 땅에서 올라갑니다. 그죠? 땅에서 어디로 올라가? 내가 꿈꾸는 이상향 저 하늘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 하늘이 이상향이야. 하지만 땅 밑에서 수도 없이 도전을 했지만 떨어지고 수도 없이 도전을 했지만 계속 떨어집니다. 그죠? 이게 뭐야? 누가 도전하고 있어? 그죠? 얘는 분수죠. 그럼 얘들은 왜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력 때문에 떨어지죠. 중력이란 말은 없으니까 가로를 칠게요. 즉 분수는 이런 근원적인 한계 때문에 이상향에 도달할 수 없어요네요. 누구 거? 김춘수의 제목은 분수야 중력이야? 분수.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뭐도 있었지? 춘향아 그네를 밀어라 하는 서정주의 뭐도 있었어? 그렇죠. 추천사도 있었죠. 춘향이는 저 하늘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뭐에 묶였어? 그네줄에 묶였던 거 있었죠? 이 추천이 뭐라고 그랬어? 그네라고 그랬죠. 이 추천이 그네야. 얘가 노래사자고요. 결국 춘향이는 하늘에 갈 수 없었어요. 표시만 하면 하늘이 이상향이지만 하늘에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뭐에 묶였어? 그네줄에 묶였죠? 그네줄에 묶였어요. 이게 근원적 한계겠죠. 자, 그러면 슬쩍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는 고전 3문 1강과 2강을 같이 묶어서 하나 수능 문제 가볍게 낼 수 있습니다. 자, 용서는 전설은 특정한 지역에서만 전파된다며. 그러니까 이 용서는 장현읍, 그 옆에 장현읍이죠. 장현읍에서 한 20리라고 했잖아. 장현읍에서만 전파됩니다. 용서는 증거물이겠지? 용서는 장현읍에서 한 20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할아버지가 지금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걸 내가 받아쓰고 있는 겁니다. 그 장현읍에서 그 서도민요로 유명한 몽금포 타령이 있는 데거든. 이런 건 구어체겠죠. 그 다음에 얘는 구전성이 있다 보니까 그 서도민요로 유명한 이런 군말, 쓸데없는 말들이 존재하죠.
그 몽군포 가는 길 옆에 그거 이제 뭐 인지는 군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바로 그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된 것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이 할아버지는 이게 전설인지 알고 있네. 그죠? 설화 중에서 신화 전설 민단 중에서 전설이면 이미 알고 있네. 옛날에 지금 뭐 용소 자리가 그 장제 첨진의 집터 자리라 그래. 장제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부자를 점잖게 말할 때 장자라고 합니다. 여기 장자. 이게 원래 맞는 말인데 이 할아버지는 지금 장제라고 하고 있어요. 그랬죠. 구전문학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오인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할아버지는 장자를 장제로 알고 있나 봐요. 말실수를 하기에는 계속 장제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 장제 첨진의 집터라 그래. 장제 첨진의 집터 자리인데 거기서 그 영감이 수천서 가는 아주 부자로 아주 잘 살고 거기다가 좋은 집을 짓고 있었는데 아이고 그 영감이 아주 깍쟁이가 돼서 뭐 다른 사람을 도무지 도와주지도 않고 돈만 모으는 그런 유명한 영감인데 반어적인 표현이네. 보기 빡세서 탐욕만을 중시한다고 그랬죠. 그런 욕이네. 돈만 모으던. 거기 사람들이 말하면 그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라네. 그래서 국어라는 사람이 국어를 와도 당최 주질 않고 도무지 주지 않고 또 그 대개 중들이 그 시주를 하러 와도 도무지 주지를 않고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감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그 용소 있는데 그 한 20리 가면 그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불타산은 산 이름이군요.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잘못 말했죠. 불타산은 산 이름이잖아. 근데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래요. 이 할아버지는 불타산이 절 이름인 줄 아네요. 그죠? 잘못 알고 있네요. 오인하고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서 우정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이게 일부러입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이 도승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일부러 왔어요. 이게 원래 나쁜 놈이라는 걸 알고 체크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행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얘가 밥 달라고 해서 왔어.